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저는 이제 지난 경험을 비추어서 이 기능사 시험은 맨 마지막 날에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판단하여 그렇게 맨 마지막 날에 응시했고 다행히 제 자리를 잘 선택할 수 있었고 오늘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뭐 시험이 다 끝나버렸죠. 시원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전기기능사를 최근 3년간 걸쳐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중고서점에 가서 기능사 책을 사서 한 보름 정도 하루 한 2, 30분씩 그렇게 훑어보면서 에듀윌에서 나온 책자를 사서 기출 문제들을 보고 시험장에 가서 58점을 맞고 58.7점을 맞고 CBT 결국 이제 불합격을 하고 고배를 마셨고, 작년에는 인천인력개발원의 전기공사 실무자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또 한 11일, 12일 정도를 벼락치기로 기출 문제만 거의 하루 종일 교육 시간에도 기출 문제를 푸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였고 그렇게 시험을 쳐서 47점 정도를 받고 또 불합격을 하였고, 이번에는 개발원을 이제 수료를 하는 날을 기해서 제가 24일 날 수료를 했는데 그 주간부터 해서 그러니까 한 21일, 2일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도서관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기능사를. 그래서 어제까지 공부를 했어요. 1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한 날은 한 달 정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기능사에만 이제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회사를 퇴근하고도 이제 가까운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서 밤 10시까지 공부, 하루 2시간 반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순수하게. 잡생각 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시험을 보러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제 밤 공부는 제가 새벽 1시경까지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10시에 맞춰서 집에 와서 뭐 도시락 씻고 뭐 등등 해놓고 한 11시 좀 넘어서 앉아서 제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정리해 놓은 그 정리 노트가 있는데 대략 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쭉 풀면서 그 해설집에 나와 있는 해설상의 이론 부분이라든지 뭐 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한 3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도서관에서부터 그냥 쭉 전체를 다 훑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기출 문제만 풀 때와는 다르게 내 손길을 한 번 더 거쳐서 필기한 내용들은 확실히 더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 특히 또 하루가 남은 시점에서 집중력이 또 배가 되니까 공부 능률이 확실히 오른다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흡수율이 엄청 좋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정리해 놓은 30페이지를 집에 와서 이제 어제 밤 이제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그거를 쭉 한번 훑었습니다. 훑고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 한 평소와 다름없이 한 7시쯤 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갔죠. 전날에 눈이 많이 와서 한 인천에는 10cm가 넘게 눈이 와서 차로 가는 건 무리겠다 싶어 지하철로 이동을 했고, 제 시험 시간은 9시 30분이었는데 저는 8시 한 45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개발원에 시험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제가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아주 썰렁하거든요. 그 분위기라는 것이. 특히 또 겨울이기 때문에 더 하겠죠. 제가 선택한 잠시간 짬을 이용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양변기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제가 정리해 놓은 노트를 펼치고 다시 거기서 한 서너 페이지를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본 한 20분, 30분 남짓 본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상당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 9시 한 15분까지 이제 내용을 보다가 이제 공학관 2층이었는데 올라가서 대기실에 들어가서 또 잠시간 한 5분 정도 보고, 그리고 9시 한 20분이 넘어서 제가 시험 보는 그 강의실로 배정을 받고 들어가서 제 자리에 앉아서 안내를 듣고 총 1시간 가량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대체로 보니 제가 들어간 그 CBT 시험실에는 글쎄요, 한 20명에서 한 25명 남짓이 한 강의실 안에서 그 컴퓨터를 앞에 두고 시험을 보는데, 대체로 25명 중에서 한 과반수 이상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거의 대부분이 학생으로 보이더라고요. 또 많이 앳돼 보이는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녀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기능사 시험이 제 개인적으로 시험을 봤던 공간만 놓고 보았을 때 대개 연령층이 젊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고, 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이제 중년에 해당하는 분이 한두 분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젊은 사람들, 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많았고요. 저도 거기에 속하죠, 물론. 어쨌든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총 60문항이잖아요.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 20%, 20문항, 그리고 기기에 대한 부분이 20문항, 설비에 대항이 20문항인데, 저는 그 CBT 시험지 그 컴퓨터 화면을 이제 문항이 4개씩 뜨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4개를 띄워 놓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골라가면서 먼저 풀 수 있는 거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 3번에 걸친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작은 도전인데,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고 글쎄요, 한 5문제 정도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밀어놨죠. 뒤로 밀어놓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5문제를 가지고 한 2개 중에서 아리까리하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찍었습니다. 그래서 60문항 중에 내가 모르는 거를 10개 안으로 줄였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속에서 그래도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아,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정말 진짜 이게 신의 한 수인 게 올 첫 시험이잖아요. 1회차 첫 시험이고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본 거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자니 좀 제일 아쉬웠던 게 설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론이라든지 기기에 대한 부분, 계산 문제들이 아닌 설비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은 맞추고 들어가야 합격권에 가까워지고 안정적인데 설비에서 보면은 그게 나왔거든요. 그 표식이 나왔어요. 표식. 동그라미 안에 영문자 2개를 빵빵 써놓고 이 Q가 나왔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주차장에서 그 정리했던 내용 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틀렸거든요. 절연저항모를 찍었어요. 이 Q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지진 감지기 그건데 earthquake detector 그게 약자 같은데 그게 detector라는 거를 기억하고 ED지 않을까 하고는 절연저항 관련된 뭔가를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EQ였어요. 에휴, 그렇게 다 아는 거를 틀리고 나니까 조금 허탈하긴 하더라고요. 예. 끝까지 그걸 붙잡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애자공사에 대해서 무려 두세 문항이 나왔어요. 애자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묻는 문항이. 그래서 뭐 지지물 간의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주차장에서 봤던 그 요약해 놓은 것에서 설비는 많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건진 것 같아요. 건물의 표준부하 뭐 많죠. 아파트라든지 우리 주택은 표준부하가 40으로 제일 높잖아요. 근데 오늘 문항에는 학교가 나왔어요. 학교 그리고 기숙사 표준부하가 몇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 진짜 시험 치면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와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문제인가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나왔습니다. 기능사 실기 연습하면서 하루에 200번, 300번 넘게 스트리퍼로 전선을 깠는데 와이어 스트리퍼를 못 맞춘다면 기능사가 될 수 없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 와이어 스트리퍼가 나와서 속으로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와, 내가 시험을 보는 이 필기 시험에 와이어 스트리퍼가 문제로 나올 줄이야.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문제 풀면서 속으로 엄청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마지막 날 고르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속으로 엄청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기기 이론에서 쿨롱의 법칙이 나왔어요. 쿨롱의 법칙 두 자극 사이 거기에 해당하는 공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변압기 보호용 계전기가 3개잖아요. 뭐 보홀치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자동 계전기 이렇게인데 보홀치 계전기 오케이.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비율 차동 계전기 오케이. 근데 두 가지 문항은 그 완전 달라요. 문제가. 차동 계전기가 나오고 다른 엉뚱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전압 계전기 또 하나는 또 이상한 걸 써놨어. 결국은 비율 차동도 차동도 아니면은 뭔가 둘 중에 헷갈리게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변압 계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찍었는데 전압 계전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게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계산 문제가 20개 중에서 대부분을 공학용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이제 찾았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공식이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찍다시피 했고, 마지막 5문제에 추려진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예시가 이렇습니다. 사극, 중권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회전수가 주어지고 전류값, 토크값이 제시되어서 최종 토크값을 구하는 문항이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6820부터 40, 6860, 6880 뭐 이렇게 해서 20 단위로 해서 총 4개 사지선다였는데 이 문제만 그 레벨이 한 산업기사 정도 가면 계산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의 문제겠다 싶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가 이제 푸른 걸로 봐서 이번 이제 1회차의 마지막 날에 이제 주어진 이 문항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비교적 난이도가 수월한 편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에서 진짜 감사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뭐 CBT 채점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75점이 나왔고 이제 합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부는 이제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에 있을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게 이제 남았습니다. 네. 다시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가 또 1회차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을 이제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죠. 시험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도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맨 마지막 날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실기 원서 접수를 첫날 일찍 해서 마지막 날 4월 1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2026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 끝이 났고 결과는 이제 가채점 결과 합격을 이제 확인했고 이제는 이제 실기 시험에 집중을 해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운이 정말 많이 따랐고 제가 작년 겨울에 봤던 그 2025년도 마지막 회차 4회차 전기기능사 문제와 비교해 보아도 제가 오늘 만난 문제는 정말 천운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 특히 설비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만났고 설비가 20문항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대체로 너무 쉽게 나왔어요. 독해력도 크게 필요치 않은 수준으로 그리고 문제도 간결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히 정답을 그 중에 고르는 것이 쉽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 전기기능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작업할 때에도 쉴 때에도 계속 기출문제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찾아보고 메모하고 그리고 요약해서 가지고 다녔던 이렇게 카드, 포켓형 카드로 또 만든 게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수시로 짬날 때마다 봤는데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공부하다가 잘못 말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인버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인버터는 그 역변환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인버터가 역변환 장치라고 해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교류를 직류로가 아니라 아유 또 헷갈리네.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게 직류를 교류로 AC로 바꿔주는 거.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헷갈립니다. 정유기의 기능은 정유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버터는 역변환 장치이므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봤던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노력이 헛되지 않고 또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오니까 되게 보람이 있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획한 대로 2026년도 1회차 실기 시험을 다시금 응시하고 연속해서 이제 쭉 해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 성취감이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난다. 예, 공부할 맛이 나고, 이래서 다들 도서관에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구나 하는 거가 조금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네, 감사하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막 4번, 5번씩 이렇게 몇 회독씩 해야 된다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했던 공부 방법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조금 세세하게 보려고 했고, 그리고 풀이 해설도 꼼꼼하게 한 번씩 더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전체적인 기출 문제를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하루 내가 집중을 해서 지금 이 시험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라도 줄여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시험이 아닌가 하고, 오늘로 이제 그렇게 전기기능사 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락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